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유형 세 번째 시간, 판류형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런 판류형의 사회적 본능들은 다른 판류형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타인을 좀 배려하고 챙겨주고 좀 품어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판류형의 사회적 본능은 연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판류형들이 타인들을 좀 지배하려는 그런 강한 모습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이런 사회적 본능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 8의 사회적 본능으로 파악됐던 두 분의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 마음 패대기 치고 엄한 애한테 마음 퍼주는 놈 당연히 밉지. 감사는 됐고, 이번에 내 사위 안 할 거면 다음번엔 그냥 내 아들로 태어나라. 평생 효도해서 이 빚 다 갚어. 얼른 앉아서 먹어. 아이씨, 연락 개 뜨거. 그 이쁜 입에서 왜 개소리가 나와? 후후 불어서 천천히 먹어. 입천장 홀라당 대지 말고. 줄이 생각하면 지가 어떻게 나한테 문혁이 네 밥을 차려달라고 부탁했겠어. 근데 아줌마가 다 차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구지. 그날뿐만 아니고 여타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 같은 게 이제 범죄 심리라든지 범죄에 관한 자문을 좀 요청을 하면 거의 다 해주시는 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웬만하면. 네. 출연료 거의 안 받으신다고 들었고. 범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건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다 저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 딸 같은 피해자도 있고 저 같은 이제 가정주부가 폭력 피해를 당했다가 인명 피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수정 교수님을 모르는 국회 보좌진들이나 의원들은 거의 없어요. 교수님 거의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요. 잘 보셨나요? 느낌이 좀 오시죠? 김미경 씨 같은 경우는 밥해서 챙겨 먹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유영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보시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죠. 제가 김미경 씨를 처음 봤던 거는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에서 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임팩트가 되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데, 자기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게 정말 돕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8의 사회적 본능을 나타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수정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약자들을 위한 정책 그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압력을 주셨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유형별로 심리적으로 불건강해졌을 때 드러나는 정신질환들이 가능성 높은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형의 경우는 우울증, 육류의 경우는 편집성 성격장애 이런 것처럼 판류형의 경우는 약간 반사회성이 보이는 게 있어요. 사회적 규범에 반기를 들고 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판류형이 이렇게 사회 규범에 반기를 든다면 8의 사회적 본능은 어떤 약자나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회에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게 이수정 교수님의 영상에 되게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또 제의받은 것에 대해서 거의 거절을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또 판류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유형과 구분이 되는 건, 이유형의 경우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사랑이 목적이죠. 판류형들이 나에게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나 그만한 힘이 있어, 이제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세상은 정글이고 약하면 잡아먹힌다. 그래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이제 무의식에 깔려있는 판류형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제 이유형보다 더 통크게 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판류형이기도 해요. 판류형들을 가장 그릇이 큰 유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그릇에 사랑이 담기면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통큰 그런
희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면 두테르테처럼 엄청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여구유형이라고 해도 팔류형들은 사실 장형이고 장형 중에서 가장 지배욕이 큰 유형이 팔류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에 되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한테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팔류형의 사회적 본능은 연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책에서 이런 비유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공격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엄마를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고 엄마와의 연대를 구축해서 엄마를 돕는 방식으로 사는 그런 모습에 비유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항상 팔의 사회적 본능은 강자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약자들의 편에 있어서 이렇게 관심이 가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팔의 사회적 본능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어른스럽게 부모의 빈자리를 내가 도와서 채울 만한 그런 약간 어린 가장 같기도 하고 애어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팔의 사회적 본능이 구유형의 날개까지 쓰게 되면 더더욱 팔류형으로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성의 경우는 더 구유형처럼 보이고 여성의 경우는 이유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형들은 얼굴이나 제스처, 목소리 톤 이런 거에 다 감정이 묻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류형은 무뚝뚝하게 툭툭 던지는 말이 사람에게 되게 큰 감동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류형의 경우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팔의 사회적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드럽게 주변을 챙겨주고 있지만 외부에 누군가가 내 자식 혹은 내 가족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를 건드렸을 때는 엄청난 분노로 또 맞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외국 배우 중에 조니 뎁이라고 있죠. 그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사회 1:1 본능이다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제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영화에서는 팔류형 역할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되면 살아남고 아니면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팔류형의 특징이고 어벤져스에서 타노스의 경우도 전형적인 팔류형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쥐락펴락할 힘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보이는 또 캐릭터죠. 이런 욕망을 약간 왜곡을 시켜서 어떤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푸근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 이런 팔의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혹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다 읽어보고 답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번째 시간 팔류형의 사회적 본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날게요. 안녕.